이런 A형 간염이랑 B형, C형이 같이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이 젊은 나이에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사망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약을 섭취하시면은 죄송합니다. 사소하지만 진료실에서 물어볼 수 없었던 진짜 궁금한 간 이야기, 간 건강 TMI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파헤쳐 볼 건데요. 오늘도 두 분의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간학회 백승훈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관악회 혼혜윤입니다. 네, 바이러스성 간염이란 A형 간염,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 등 비교적 익숙한 이름의 간 질환을 뜻합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ABC 캠페인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간 건강 TMI 시작해 볼게요. 아버지가 간염이면 저도 간염에 걸릴까요? 이 질문은 간염이 유전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A형, B형, C형은 전부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고요. 그 외에도 술에 의한 알코올성 간염, 그 다음에 자가면역성 간염, 그 다음에 대사질환의 대사성 간염도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유전되는 것은 사실 대사성 간염 한 가지고요. 지금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간염이 이제 왔다 그러는데 저 유전으로 볼 수는 전혀 없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전염이 된 거죠. B형 간염은 보면은 수직 감염이 제일 많습니다. 수직 감염은 출생할 때 산모로부터 태아로 감염되는 걸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감염 원인이 돼서 이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선생님 케이스 중에 유전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간염이 아들에게 옮은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유전은 아니지만 B형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가계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B형 간염은 출생 시 산모로부터 전염되는 수직 감염이 제일 흔하지만 일상적인 가족 생활 중에서 혈액에 노출됨으로써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손톱깎이를 공유한다거나 칫솔을 같이 쓴다거나 면도칼을 같이 쓴다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형 간염 가족력이 있는 가게에서는 서로 간에 혈액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감염되지 않은 식구들은 백신을 맞아서 예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접종에 대한 이야기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했는데 항체가 안 생겨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B형 간염 백신은 효과가 매우 좋은 백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생 시나 소아기 때 접종 시에는 90% 이상 항체가 생기고 성인기에도 60, 70% 정도 항체가 생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거꾸로 항체가 한 번 접종했을 때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1차, 2차, 3차 접종을 한 사이클을 더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로 접종했을 경우에는 항체 생성률이 또 50에서 90%까지 이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 정도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항체가 생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백신 무반응자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타인이 혈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아서 면역글로불린을 맞는다든지 다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 주변에도 항체가 안 생기는 분이 있으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2번까지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백신을 맞고 이게 본인에게 항체가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항체 검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혈액을 통해서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사이클이 다 끝난 다음에 한 2, 3개월 정도 후에 혈액 검사를 해서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항체가 형성되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엉뚱하지만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동시에 걸릴 수 있나요? 네, 그 재밌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 A형 간염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거든요. 이제 A형 간염 환자가 이제 대변으로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데 그 오염된 음식물이라든지 물을 통해서 되게 이제 섭취함으로써 걸리는 게 A형 간염의 원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의 그 감염 원인은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A형 간염이랑 B형, C형이 같이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B형 간염이나 그 C형 간염 이렇게 이제 만성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A형 간염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A형 간염이 그 40세 이후에 걸리면은 아주 크게 심하게 앓거든요. 따라서 B형 간염, C형 간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예방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임신을 계획하거나 산전 인차 시에는 바이러스 간염에 관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모가 B형 간염에 걸려 있을 경우 출생 시 태아에게 B형 간염을 전파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경우에는 미리 예방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B형 간염에 걸리지 않았고 또한 방어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는 미리 백신을 맞아서 향후 임신 중에 B형 간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추가적으로 혹시 임신 중에 B형 간염 항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임신 중에라도 혹시 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B형 간염 백신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 맞는다 하더라도 안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산모의 상태나 그런 것 고려해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예방접종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바이러스성 간염에 걸리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A형 간염은 일반적으로 약이 필요 없어요. 대개 이제 안정만 취하면은 쉽게 낫기 때문에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거의 없고요. C형 간염이 문제죠. 그 C형 간염은 과거에는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사약제 상당히 부작용도 많았던 걸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장기간 6개월, 1년 동안 그 치료를 했던 그런 병입니다. 근데 한 5, 6년 전에 획기적인 그 먹는 항바이러스 약제가 나와서 지금 아주 쉽게 그 8주 또는 12주 치료만 해도 거의 99%가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성 C형 간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치료도 쉽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해야 앞으로 간경변, 간암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치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해서는 지금 약물 치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B형 간염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B형 간염에 관해서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어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염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을 해서 감기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환자들이 장기간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먹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B형 간염에 관해서도 C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약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당장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향후 5년에 10년 이내에 이런 약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먹어서 감기는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요. 향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약이 개발됐을 때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B형 간염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B형 간염도 더 좋은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치료에 있어서는 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허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준비한 질문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B형 간염 환자와 결혼해도 되나요? B형 간염으로 취업에 대한 제한을 받지는 않나요?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네요. 네. 과거에는 B형 간염 치료가 효과적인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B형 간염 환자들이 젊은 나이에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사망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함으로써 이런 예가 극히 줄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B형 간염이 초반부터 잘 컨트롤된 상황이라면은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B형 간염 때문에 간경변증, 간암으로 가는 환자들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을 취업에 제한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잘 되는 B형 간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예후가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공무원 채용 기준이나 이런 데서 B형 간염 자체만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간 질환이 많이 진행을 해서 몸 상태가 나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간 기능이 잘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B형 간염 환자들도 충분히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추가로 전해주신 답변도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ABC 캠페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 경변증, 간암에 대한 TMI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